오늘도 정말 많은 이슈가 나왔습니다. 또 어디서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전에는 로보택시도 있었는데 그 전에 노벨 문학상, 역사적으로 두 번째 노벨상을 받았는데, 관련해서도 얼마나 연속성이 있을지, 어떤 종목들이 수혜주일지 그 부분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뉴스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전에 먼저 시작을 할 때 일단 로보택시에 대한 또 이슈가 많이 부각을 받았었죠. 오늘 11시부터 라이브로 이제 생중계가 이어졌습니다. 딜레이가 돼서 한 30분 좀 늦게 시작을 했었는데, 결과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해드리자면은, 머스크부터 로보택시를 생산할 것이다. 가격은 4천만 원 미만 정도로 3만 불 이하로 책정을 하고 있다. 생각보다 좀 저렴한데?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라이브에서는 댓글들이나 분위기는 좋았어요. 현장 분위기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도 그렇고 자율주행 테마주도 그렇고 튀다가 다 차익 실현이 나왔죠. 아무래도 이슈에 따른 이제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습니다. 분위기는 좋았는데 결국에는 아직 26년이면 아직 많이 남은 거 아니냐, 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일단은 좀 차익 실현이 나왔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유리가 없는 투도어 사이버 캡을 타고 갑자기 무대에서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여러가지 이제 운전대와 페달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가는 거야. 편하게 그렇게 가는 그런 건데, 자, 정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로보택시에는 핸들, 페달이 없고 3만 불 이하로 책정을 했고, 모델 3와 모델 Y의 완전 자율주행은 내년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고, 이번에 공개한 사이버캡은 27년 정도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기대하지 못했던 건데, 로보밴이 나왔어요. 버스 같은 거, 큰 거 나왔는데, 요거는 한 20명 정도 탑승이 가능하고 버스보다 10배 정도 저렴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트, 우리 옵티머스도 같이 막 나와서 뭐 춤추고 막 그랬거든요. 파티라고 그랬는데, 옵티머스 로봇 가격은 이제 2에서 3만 불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우리가 워낙 월가에서부터 계속 비관론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막상 까봤을 때는 그렇게 실망적이진 않았다. 워낙 너무 기대치를 낮춰놨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있대. 재료가 노출됐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관계로 재료 소멸에 차익 실현이 나왔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테슬라가 좀 이렇게 강하게 자율주행 쪽 이때 가고 있으니까 시간차로 두고, 또 국내 뭐 현대차나 다른 회사들도 결국에는 자율주행 쪽에 좀 드라이브를 좀 더 빠르게 걸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차츰차츰 뭐 테마주들 다시 만들어 가는지도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장 핫한 또 로보택시를 좀 묻히게 만들 법한 그런 이슈가 터졌는데, 이건 정말 축하할 일이죠. 노벨 문학상,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로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이었죠. 그래서 DJ의 평화상에 이어서 이번에 한국 두 번째 노벨상을 받았다. 한강 작가가 받았습니다. 한국 작가 이제 첫 노벨 문학상 수상.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문학이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슈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 관련해서 예스24, 뭐 밀리의 서재, 컴퍼니 K, 뭐 웅진 싱크비 뭐 다 난리가 났습니다. 조금이나마 출판에 관련된 회사들 일제히 급등이 나왔고,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점상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 지금 다들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그게 뭔데? 하면서 다들 지금 책 주문을 하고 있대요. 실제로 제가 여기서 예스24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1위부터 거의 10위 정도 내외까지 한강 작가의 책이 지금 꽉 찼습니다. 소년이 온다, 한강 작가의 순위 변동 봐봐. 491순위가 올랐어. 그 밑에도 2위 채식주의자 264 순위가 급등을 하면서 2위를 차지했고, 3위도 824계단을 오르면서 작별하지 않는다 3등까지 차지했고, 4등은 아니죠. 근데 5등도 한강 작가의 흰이라는 책이고, 이렇게 너무 핫해. 이러다가 당분간은 문학 쪽으로, 약간 더 출판 쪽에 부흥의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를 기대를 하는데, 아마 요 심리가 이렇게 지금 주가에도 녹아 들어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스24, 컴퍼니 K, 뭐 한세스도 뭐 같이 갔고, 밀리의 서재,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또 급등이 나왔는데요. 아마 요 테마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요 테마의 연속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두 번째 있는 일이기도 하고, 실질적인 수혜 여부를 떠나서 요 분위기가 아마 또 많은 분들에게 독서와 문학 쪽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련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물론 이제 거기에 맞게 주가가 오버슈팅을 하냐, 그 여부엔 다른 문제고, 확실히 관심을 갖는 건 맞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역시 급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연속성이 꽤 있지 않을까, 또 높은 가능성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가 마지막 부분에는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테마 정리만 따로 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슈가 가장 큰 이슈였다. 자, 그리고 그죠? 한국 문학사를 새로 썼죠. 정말 대단한 거고,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제 밸류업 대신 노벨업, 노벨로 가자. 그래서 출판주들이 야 노벨업 테마로 다 지금 상한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테마가 안 그래도 좀 바이오만 가고 있고 뭐 비만 치료제 이런 종목들만 좀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테마가 많이는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 더 추가가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점가에서는 이미 교보문고나 현장 뭐 봤는데 엄청 많이 막 몰렸다고 하네요. 벌써 반나절 만에 13만 부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마 책을 좀 구하기도 왠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시간차를 두고 많이 또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종목 중에서는 여러분들 또 종목을 가릴 필요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출판이나 이제 독서, 문학에 관심이 올라간다라고 본다면은 관련된 회사들이 다 수혜를 보는 건 맞아. 근데 한강 작가의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회사, 관련된 책을 파는 회사로 본다면은 제가 좀 검색을 해본 결과 예스24도 있고요. 리디북스에 들어가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디북스의 이제 최대 주주라고 해가지고 컴퍼니 K가 갔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밀리의 서재는 노를 적고 싶은데 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강 책이 하나도 없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들어가서 보니까 구독 형태로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한강 작가의 책이 일단 없습니다. 밀리의 서재. 이것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독서 인구가 증가하고 기대가 많아지면은 그냥 관련주로, 테마주로 함께 움직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자, 여기 관련해서 김영하 작가도 이제 축하글을 이렇게 보냈다고 하고요. 광화문 교보문고 근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책을 가지고 사람들 막 엄청 많이 막 다 한 번씩 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죠. 여기 관련해서 유머가 나왔는데 예전부터 문송합니다. 이런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하도 이제 과학, 이과 이런 쪽만 관심을 많이 받고 실제로 학생들도 이과로만 가서 진학을 하려고 하는 좀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아무래도 취업도 잘 되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문송합니다 이런 좀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나온 건 아니고요. 누가 이제 유머로 이렇게 올렸어요. 자, 금일부로 문송합니다, 사용 금지다. 왜? 우리 문학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왔는데 문과라서 문송하다니 말이 안 된다. 이제부터 금지다. 문과라도 죄송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나라다. 이런 또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문과 무시하지 마라. 도서관 관련 예산도 축소하지 마라. 노벨 문학상 보유국다운 품위를 지켜라. 여기 관련해서 이제 나라도 그쵸, 독려해야 됩니다. 좀 예산도 좀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요. 이런 거 재미로 보시고 그만큼 지금 많이 관심이 뜨겁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이슈로 뭐 국제 유가, 허리케인이랑 뭐 중동 긴장에 뭐 다시 조금 올라왔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 관련해서 화장품 이번에 3분기 수출이 나왔습니다. 10조 원대 역대 최대라고 하고요. 그런데 화장품 종목은 이슈에 따라서도 매도가 나온 건지 몰라도 오늘 화장품 종목들은 오히려 좀 차익 실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은 9%대 감소가 있었고 미국 시장이 38% 급증, 여전히 미국 쪽으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뭐 라면도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예상을 살짝 뒤엎은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전에 금통위 기준금리 우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거였는데 0.2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했어요. 왜냐면은 미국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금리 격차가 꽤 있어서 섣불리 인하하기가 조금 고민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2개월 만에 방향 전환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면은 대표적으로 대출을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식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 그렇게 많이들 이론적으로는 배우는데 실제로는 그 반영되는 데까지는 좀 시차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원래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오히려 자산 가격이 출렁거렸고 시간차를 두고 슬금슬금 자산 가격이 올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소식 하나로 막 지금이라도 빨리 뭘 해야 돼, 투자해야 돼 이렇게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 오늘의 주도주도 노벨 문학상 관련 종목 빼고는 바이오가 강하게 또 주도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 증권가에서는 일제히 다 목표가 상향 러시를 하고 있고요. 9,400억 규모의 기소 수출, 이걸로 인해서
인해서 플랫폼도 재평가를 받아야 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또 형님이라고 해가지고 나도 뒤처질 수 없지. 알테오젠도 보시면은 갭 띄우면서 오늘 5% 가까이 또 급등이 나오면서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명실상부 우리 코스닥의 1위를 굳혔습니다. 20조를 돌파를 했고요. 에코프로 BM은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17조 6천억이고 우리 알테오젠이 20조를 넘기면서 3조 가까이 격차를 벌리면서 바이오가 확실히 대장이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리가캠도 분위기 좋았고 오늘은 또 바이오 내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막 왔다 갔다 이제 계속 순환매 관점으로 신고가 이제 계속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ABL 바이오가 신고가를 오늘 갱신을 했습니다. 15% 급등과 함께 신고가를 만들었고 퓨처캠 요 종목도 신고가가 나왔고요. 에이프리 바이오 같은 종목은 장중에 잠깐 신고가 갔다가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변동성은 크지만 여전히 그 바이오 내에서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 주도 아직 가지 못한 바이오 종목 내에서 충분히 신고가가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주말간에도 공부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슈입니다. 엔터주 요즘에 너무 분위기가 안 좋은데 내년에 BTS, 블랙핑크 완전체 온다라고 해가지고 하반기에 엔터주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엔터주 보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최근에 미국 대선 관련해서는 해리스가 계속 우세할 걸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보니까 트럼프가 조용히 다 역전을 했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베팅 사이트, 통계 사이트의 지지율을 봤을 때 오히려 뭐야 이렇게 차이가 나? 트럼프가 55%, 해리스가 43%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비등비등하지 않았나? 해리스가 높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역전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딱 생각나는 거 하나 있죠. 잠깐만 그러면은 신재생이 안 좋고 설마 우크라 재건이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진짜였어. 역시 사람들 빠릅니다. 이거를 좀 빠르게 보신 분들은 역시 돈을 또 벌었어. 보면은 신재생 관련 종목으로 대표적으로 최근에 좋았던 게 CS 윈드는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한 달 내내 지금 이렇게 조정이 세게 나왔고요. 설마 우크라 재건? 오늘 SG 14% 급등이 나왔고요. SY 스틸텍도 일주일 동안 15% 정도 올랐습니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전저점 지지받고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어요. 열심히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유럽 순방하면서 막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재건이나 종전에 관련해서 막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까지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매매할 것도 없는데 다시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다음 주에는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도 차트를 조금 만드는 게 수상하다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은 오늘 나온 빅 이슈 로보택시 이제 재료가 일단 소멸이 됐고 거의 관련해서 2차 전지는 일단 차익 실현이 나왔다. 그러면서 다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지속이 됐다. 여전히 잘 버티는 거는 바이오 우리 형님들부터 아우들도 이제 하나 둘씩 신고가 가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만 치료제 펩트론 같은 종목도 여전히 견고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 다음 주 계속 봐야 될 것 같다. 비만 치료제 플러스 해서 그리고 우리 또 한강 작가의 노벨상 테마 안 볼 수 없겠죠. 다음 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지금 관심이 많이 쏠릴 거고 주말간에도 또 얼마나 뉴스가 많이 나오겠어요. 주말에 뉴스 보고 지금 일하시느라 잘 접근 못하신 분들 주말에 뉴스 보고 이제 월요일 날 또 오전부터 클릭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강 작가의 노벨상 테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나 혹시나 가상화폐 테마나 한 번 더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다. 최근에 근데 가상화폐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 애들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것 같다 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꼭 볼 것 같은 거 경영권 분쟁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아무래도 고려 아연이 너무 핫했죠. 그 이후에 TA 항공 관련해서도 경영권 분쟁 엮여가지고 막 다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건들면 안 돼요. 건들면 안 되는데 나는 좀 트레이딩에 나름 해봤다. 난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경영권 분쟁 테마 종목까지도 다음 주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오늘 밤에 또 테슬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다음 주에 반등 여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는 글쎄요. 반도체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너무 삼성전자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저도 바이오 계속 지속
보고 비만 치료제 관련 오크라 제거 경영권 분쟁 이 정도 내에서 열심히 좀 대응을 저는 해볼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필요할 만한 내용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내에서 여러분들도 잘 판단을 하셔서 본인 스타일대로 잘 대응해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할게요.